음식점을 위한 가격 결정 절차와 전략. 미국과 같은 외식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가격 전략만을 컨설팅하는 전문가와 기업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우리는 가격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외식 산업의 가격 구조는 다른 산업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의 마케터는 가격을 이용한 경쟁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음식점 메뉴의 가격 결정 5단계. 음식점의 메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림 1과 같은 5단계의 가격 결정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1단계. 음식점 메뉴의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메뉴의 식재료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점 경영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메뉴의 단위당 식재료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메뉴의 원가는 예상되는 식재료의 감모분, 기타 직접 비용과 허용 가능한 간접 비용 등 메뉴 제조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메뉴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음식점의 경영자는 기본적인 원가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원가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2단계. 1단계에서 메뉴의 식재료 원가가 계산되면 그 원가에서 3부터 7 사이의 승수를 곱하는 것이 가격 결정의 2단계 작업이다. 만약 가격을 결정하려는 음식점이 낮은 가격을 선호한다면 사용할 승수는 3부터 7 사이의 값 중 낮은 값 3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낮은 팩터 값을 이용한다는 것은 음식점의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낮고 감가상각해야 할 투자비도 적게 소요되는 업체로 볼 수 있다. 즉, 고정비나 투자비가 낮은 음식점의 경우 낮은 승수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설이 고급스럽고 서비스 수준을 높게 설정한 음식점이라면 많은 투자비와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 높은 매출액과 이익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식점의 경우는 높은 값의 승수 7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가격대 자체가 워낙 높은 음식점의 경우 오히려 승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승수가 낮더라도 공원 이익이 높아서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식재료 원가와 승수를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경쟁업체의 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일이다. 음식점 경영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음식점의 가격에 항상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상권 내에 있는 경쟁자의 메뉴 가격을 스스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음식점 경영자는 경쟁자 중에서 음식점의 간접 비용이 낮은 곳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서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 음식점은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은 가격을 설정할 때 낮은 승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임대료가 높은 입지에 위치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사용하는 승수를 따라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간접비를 지출하는 음식점과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단계 원가 계산, 승수를 이용한 가격 설정. 경쟁 음식점과의 가격 비교 외에도 음식점의 경영자는 음식점을 개점 후 한 달 이내에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매 분기마다 메뉴를 분석해야 한다. 끊임없는 메뉴 분석만이 음식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4단계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기초로 메뉴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메뉴의 제거 또는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식점의 메뉴 중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메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점의 존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음식점의 판촉을 위한 가격 결정 방법. 많은 음식점이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를 설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한가한 시간대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하도록 한다거나 가능하면 고객이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메뉴를 주문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고객층을 넓혀서 방문 고객의 수를 늘림으로써 고정비를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음식점에서 실시하는 1+1 이벤트, 조조 할인, 해피아워 할인, 기타 할인 정책 등은 처음 개업하여 고객이 거의 없을 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음식점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다른 메뉴를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즉, 유인 메뉴를 이용하여 고객을 방문하게 만들어서 대표 메뉴 등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가격 할인은 학자들이나 마케터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은 전략 중 하나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많이 애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증가한 고객의 유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낮은 가격만을 선호하는 고객은 아닌지, 오히려 점포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직원을 짜증나게 만들고 가치보다는 단지 작은 할인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기존의 단골 고객을 짜증나게 만들지는 않은지, 오히려 음식점의 명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은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할인 정책은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중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마케터가 할인 정책을 사용한다면 시야를 넓게 가지고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한번 쿠폰을 사용하여 햄버거를 1,000원에 구입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절대로 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객은 단지 음식점에서 쿠폰을 제공할 때만 방문할지도 모른다. 만약 할인 정책을 포기한다면 음식점의 매출은 하락할 것이다. 한번 할인 전략을 사용하면 그것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기가 쉽지 않다. 쿠폰을 사용한 고객이나 가격이 낮은 시기에 방문했던 고객은 경계심이 발동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소지한 쿠폰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고객이 방문하려는 시간에 할인 시간이 지났다면 고객은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객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음식점 경영자는 계속 할인을 해주게 된다. 머지않아 쿠폰의 만기일과 서비스 타임의 시간대는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음식점에서 가격 촉진 정책을 원한다면 먼저 촉진을 위한 아이템뿐만 아니라 촉진 가격을 적용할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메뉴의 가격 결정을 위한 한계 가격 기법을 사용하길 권한다. 한계 가격이란 메뉴의 식재료 원가에 아주 작은 이익만을 추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원가의 메뉴를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변동비를 합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동비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원가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무비를 가격 촉진을 하려는 메뉴의 총 원가에 배분하려는 경우 추가적으로 채용한 직원의 노무비도 이미 고정비로 간주된다. 한계 가격을 위해 사용하기에 편리한 간단한 방법은 메뉴의 식재료 원가를 계산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타 변동비를 충당하기 위한 작은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스타의 식재료 원가가 3,000원이라면 여기에 최소한 10%를 더하여 총 변동비는 3,3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현금성 원가는 해당 메뉴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이다. 실제로 고객에게 부과해야 할 가격은 3,300원과 일반적인 승수를 감안한 가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마케터가 기존에 메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승수 3을 사용하고 있다면 식재료 원가 3,000원에 3을 곱하여 9,000원의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한계 가격이 3,3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6,000원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9,000원의 가격에 1+1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가격은 4,500원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변동비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촉진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소의 이익만을 포함한 로스 리더 전략과 다른 하나는 현금성 원가만을 커버하는 로스트 리더 전략이다. 만약 음식점이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로스 리더 전략을 사용한다면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해도 고정비를 충당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점이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음식점은 메뉴의 가격 구조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프라이스 라인, 프라이스 포인트, 프라이스 존. 메뉴 카테고리 내의 모든 메뉴는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까지의 프라이스 존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범위는 소비자의 수용 가격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햄버거 전문점에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수용 범위와 지불 용의가 있는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조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본다. 햄버거 전문점의 프라이스 존은 소비자의 가격 수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프라이스 존이 확정되면 소비자의 적정 수용 가격 수준인 4,000원을 참고하여 목표 객단가를 정하고 프라이스 포인트를 정한다. 경영자는 프라이스 존과 프라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메뉴를 이용하여
프라이스 라인을 만들어서 고객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와 같아. 테이크아웃 서비스. 음식점의 메뉴 중 일부를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약간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만약 음식점 매장을 퀵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고 싶다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기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메뉴는 이러한 서비스를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테이블 서비스 음식점이라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장 비용과 같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전화 주문 시스템의 비용은 물론이고 추가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반면에 테이크아웃 고객은 음식점에서 테이블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운영상의 번잡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모든 원가를 포함시켜야만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테이크아웃용 메뉴를 별도로 인쇄할 수도 있다. 최근에 많은 피자 전문점이 테이크아웃 메뉴의 경우 2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가 많은 피자 전문점의 경우 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이크아웃을 권장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는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음식점의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경영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배달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인력 고용이나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별도의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주문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배달하는 메뉴의 수와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질 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 배달을 하청하는 경우 더욱 힘들다. 만약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배달 서비스를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보상은 음식점이 정확하게 배달 시간을 엄수하고 배달에 따른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성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배달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배달 속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피자 전문점이 30분 이내에 배달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배달 시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음식점의 대표적인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음식점의 대표적인 가격 전략으로 가격 차별화 전략과 심리적 가격 전략 등을 살펴본다. 가격 차별화 전략. 음식점 경영자는 매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객과 함께 가격이 더 낮으면 구매할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을 만나게 된다. 만약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메뉴라 하더라도 고객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각각 다른 가격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고객 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각자 원하는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는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식점 경영자라면 누구라도 각기 다른 고객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각기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가격 차별화 전략의 구성 요소는 같은 제품을 상이한 고객에게 상이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격 차별화 전략의 목표는 수요가 많을 때를 그렇지 않을 때로 옮기거나 수요가 적을 때는 이를 자극하여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다만 경영자나 마케터가 가격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각기 다른 세분 고객들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가 달라야 한다. 즉, 차별화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고객 집단이 존재해야만 한다. 둘째, 동일 제품에 대하여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 세분 집단이 분리 가능하고 각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격 차별화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즉, 차별화로 인한 수익의 증가분이 차별화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보다 커야 한다. 넷째, 고객이 차별화된 가격으로 인하여 혼란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특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고객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피 모하메드에 따르면 가격 차별화 전략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 유용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아. 명성 가격 설정법은 가격 품질 연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고급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음식점에서 유효한 전략이다. 관습 가격 결정법은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전략이다. 음식점의 메뉴 중 자장면, 냉면이나 삼겹살과 같이 대중성이 큰 메뉴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심리적 가격 설정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관습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되면 저항이 거세지기 때문에 중량이나 품질의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인 조정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유도 가격 결정법은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이다. 고객은 특별히 할인을 받았다고 느끼는 특별 가격에 높은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특정 메뉴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익보다 낮거나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을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인 메뉴라고 하며 이는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할인점 등에서 라면이나 배추와 같은 제품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한정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유인 메뉴 제품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다른 제품의 매출을 통하여 이익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도 이와 같은 유인 메뉴를 이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고객의 유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음식점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가격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점의 가격 전략은 한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음을 이해하였다. 또한 가격 전략은 조직 목표의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관련 요인들의 합리적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알았다. 가격 수준의 결정은 음식점의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음식점의 경영자는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격 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동 원가만을 보존하면 되는지, 고정 원가 부분도 커버해야 하는지, 모든 원가에 적정한 이익까지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잠재 고객에 대한 음식점 메뉴의 총 가치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격 민감도까지도 측정해야 한다. 경쟁 음식점의 가격은 자사의 가격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음식점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자의 가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음식점이 큰 차별성이 없다면 가격 수준은 경쟁자와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경쟁 음식점의 최고 가격이 자사 음식점의 최저 가격보다 낮다면 마케터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자사의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별성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둘째, 메뉴를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번 설정한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 할인은 그동안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준거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경쟁자의 추종으로 인하여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수익성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전체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 할인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잠재 고객의 수요를 보완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격 할인은 다양한 세분 시장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함으로써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돈으로 회식을 하는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이러한 고객에게는 할인이 불필요하므로 단체 회식용 메뉴를 개발하여 만족을 높이면서 정상 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수 가격을 통하여 경쟁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느끼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품질이 높게 보이도록 명성 가격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